1217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수열 AN에 대하여 제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9번째 항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에 7번째 항이 지금 얼마다? 40이 주어져 있죠. 지금 7번째 항이 40이 주어졌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앞항이 n 플러스 2니까 그 앞항이죠. 즉 얘가 바로 n 플러스 2의 비포가 되는 거죠. 얘가 F고. 그러니까 비포의 값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 비포의 값과 비포의 앞에 있는 비비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두 개를 더해서 다음에 항으로 하라. 그 말은 피보나치 수열 형태라 그랬죠. 이런 수열. 두 비포와 비비포를 더해서 그 다음 애프터를 결정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 형태이고, 만약에 비포가 무엇이라면 3의 배수라면 3의 배수를 바로 3분의 1을 곱하면 3으로 무조건 약분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바로 또한 자연수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 형태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지금 암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3의 배수면, 비포가 3의 배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항을 구할 때 3으로 나눠버리고, 즉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3분의 1을 곱하니까. 비포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비포와 비비포를 더해서 애프터를 만들어라. 즉 피보나치 수열 형태를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A7이 지금 40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A7이 40이면 40 우리가 그 다음 A8을 구할 때 A8을 구할 때는 그 비포가 40이 3의 배수가 아니죠. 얘는 3의 배수보다 1 큰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포와 비비포 같으면 A6이죠. 요 값 두 개를 뭐해서 더해서 다음 A8의 값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A6의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K라고 둔다면 A8은 A7이 3의 배수가 아니므로 K와 40을 더해서 바로 40 플러스 K라고 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A9를 구하기 위해서 A8을 보면 이 A8은 40 플러스 K가 3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까?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이 40은요. 3의 배수보다 나머지가 얼마가 더 있죠? 3의 배수가 가장 가까운 수가 39니까 4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얘가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요 K의 값에 따라서 이 40 플러스 K는 바로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얘가 지금 나머지가 1이니까 만약에 나머지가 이 K 값이 나머지가 2라면 나머지 1인 거와 나머지 2인 경우에 의해서 합쳐버리면 3의 배수가 될 것이고 이 K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 나머지가 1이나 나머지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1과 1을 더해서 전체는 나머지가 2가 될 것이고 1과 0을 더해서 전체는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일 때는 바로 A파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고 바로 K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바로 40 플러스 K는 무엇이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방금 H는 40이라는 수를 정확하게 알아 나왔기 때문에 야는 3의 배수보다 1 큰 수기 때문에 위에 바로 점화식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A8을 구할 때 B4와 BB4를 더해서 A8이 될 것인데 자, A8을 구한 다음에는 이 A8이 바로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40은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 K의 값에 따라서 40 플러스 K는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바로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7번째 항을 가지고 우리가 8번째, 9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기 항 다음의 항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교과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바로 정방향 추적이라고 합니다. 정방향. 정방향 추적은 7번째를 구하고 그 다음에 8번째 항을 구하고 9번째 항을 구하고 이런 식이 정방향 추적이고 반대로 7번째 항을 가지고 6번째 또 5번째, 4번째 이렇게 거꾸로 항 번호가 작은 항의 값을 찾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간다고 해서 우리끼리 역방향 추적이라고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죠. 저 첫 번째 항을 가지고 5번째 항을 구한다면 그게 정방향이고 5번째 항을 주고 첫 번째를 구한다. 그러면 역방향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7번째 항을 주어졌으니까 9번째 항을 구하니까 사실 정방향 추적 같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면 사실은 얘는 정방향보다는 역방향 추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방향이 조금 쉽고요. 역방향 추적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중에 고3 때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면 이렇게 정방향 추적, 역방향 추적의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7을 가지고 8을 우리가 40 플러스 K로 선택했잖아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즉 A6의 값을 모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A8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A9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로 이 K 값을 전상 어떻게 해야 된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K 값을 어떻게 세 가지 종류로 뭐 한다? 분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의 배수이면 선생님이 보통 나올 때 3에 이렇게 놓죠. 맞나요? 3의 배수보다 나머지가 1이 더 있을 때는 바로 3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는 A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써야 되겠죠. 3의 배수보다 나머지가 2가 더 있는 숫자들은 자, 이렇게 30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K값이라고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K값을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K값이 3의 배수이냐 3의 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2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K값만 결정이 되면요. K값만 결정이 되면 자, K8도 결정이 되고 그러면 K9의 값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건데 첫 번째 자, A6이 바로 K잖아요. 그죠? 이게 K인데 K가 무엇일 때? 3의 배수일 때. 즉 A6이 바로 무엇으로 처음에 우리가 K라고 설정했는데 좀 K 값을 더 자세히 무엇으로 3의 배수일 때 이때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A 값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되겠죠. 음이 아닌 정수. 왜냐하면 이 ABC는
자, A는 0이 돼버리면 우리가 0이 전체가 0이지만 B와 C는 무엇입니까? 바로 0이 되어야지 자연수 1, 2도 커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A, B, C를 모두 다 뭐라고 하자? 어마정, 즉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이야기합시다.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어마정이라고 선생님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살짝 지워보고요.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6이 이제 뭐가 된다? 3A가 된다는 거죠. 3A. 3A로 보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A6이 3A잖아요. 그러면 A6은 3의 배수죠. 얘가 3의 배수면 그 다음 항은 무엇이 된다? 얘를 뭐 한다? 얘를 3분의 1을 곱해서 그 다음 항으로 선택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 말은 얘가 3분의 1이 된다는 말은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A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로 A가 얼마입니까? 40이 된다는 거죠. A가 40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A6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12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122 3의 배수이니까 자 3분의 1을 곱해서 40이 되었고 맞나요? 40인데 그 다음 A8은 40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앞항과 앞앞항을 합쳐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얼마가 된다? 바로 160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A9를 찾으려면 A8을 보니까 16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전항과 앞항과 앞앞항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A6이 3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얘가 3의 배수이므로 바로 3분의 1을 곱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A6은 바로 120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A9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20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A6이 3의 배수가 되었다면 3의 배수가 되었다면 자, A9는 간단하게 무엇으로 바로 200으로 끝이 날까요? 두 번째는 이제 A6 저 K값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3의 배수보다 1 큰 수.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A로 쓰지 않았고 선생님이 3B라고 썼죠. 자, A를 써버리면 얘가 1이면 얘가 1 돼버리면 얘가 3이면 얘가 4다라고 딱 못 박히는 거지만 맞죠? 얘가 1일 때 얘는 2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저 얘가 1이라서 3이 된다면 얘가 2라서 7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다른 문자로 쓰고 B 또한 뭐가 된다? 어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정. 그래야지 이 A6은 1부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방금 했던 것을 클리어 시키고요. 클리어 시키고 A7은 딱 40이니까. 그러면 A6이 무엇이다? 3B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A6이 3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A7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 앞에 있는 A5와 A6에 의해서 바로 무엇이 나왔다? 바로 A7이 나왔죠. 즉, 이 두 개를 모여서 더해서 무엇이 되었다? 바로 40이 되었다는 말이죠. 왜? A7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비포항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B4와 BB4를 더해서 40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A5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39 마이너스 무엇이 되면 된다? 3B가 되면 된다는 거죠. A5가 39 마이너스 3B가 되면 이 두 수를 더해서 4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A5가 39 마이너스 3B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럼 A6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A5가
39 마이너스 3이면 얘는 3의 배수 맞나요? 39도 3의 배수, 3B도 3의 배수니까 A5는 3의 배수였네요. 그러면 A6을 구할 때는 A5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B4를. B4가 3의 배수면 야에다가 몇 분의 몇 하면 3분의 1 한 게 3B 플러스 1. 즉, 39 마이너스 3b가 A5인데 얘가 3의 배수이므로 얘를 3분의 1배 한 것이 바로 뭐다? A6 바로 3b 플러스 1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13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요게 3b 플러스 1이니까 4b가 1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b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b가 3이면 얘가 얼마였다? 10이었다는 거죠. 얘가 10. b가 3이면 얘가 9니까 얼마다? 30이었다는 거예요. 즉 얘가 30이라서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을 곱해서 10이 되었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해서 40이 되었다는 거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해서 50이 되는 거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 즉, 바로 이 A6, K라고 두었죠. 이 A6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되면 바로 A9는 얼마의 값을 가진다? 바로 9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A6이 바로 K였는데 얘가 뭐 30 플러스 2. 물론 C는 어마정이 되어야 되죠. 즉 3의 배수보다 이 큰 수가 C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7만 놔두고 모두 다 뭐한다? 클리어 시켜 놓은 다음에 A6을 30 플러스 2라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이 H7을 구할 때 A6이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이 두 수를 더해서 40이 되었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바로 38 마이너스 3C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8 마이너스 3C도 3의 배수가 아니므로 A6을 구할 때는 이제 A4의 값과 A5의 값을 가지고 A6의 값을 알아냈으니까 맞죠? 얘가 바로 이 두 개를 더해서 30 플러스 2가 되려면 바로 6CA4가 6C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된다? 36이 되면 되죠. A4가 6C 마이너스 36이 돼버리면 자, 요 놈과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C와 3C를 빼면 3C, 38에서 36을 빼면 2가 되니까 요 두 개를 더해서 3C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6C 마이너스 이제 36이 뭐죠? 3의 배수 맞나요? 6C 마이너스 36이 3의 배수잖아요. 그죠? 6C도 3의 배수, 36도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빼기 3의 배수는 3의 배수죠. 따라서 A4가 3의 배수면 맞죠? 바로 다음 항이 A5는 여기에다가 몇 배? 3분의 1배를 해서 바로 38 마이너스 3C가 됐다는 거죠. 즉 6C 마이너스 36이 A4가 3의 배수이므로 얘에다가 3분의 1배를 함으로써 바로 A5 38 마이너스 3C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으로 전개해서 약분해 버리면 2C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얘가 38 마이너스 3C가 되니까 자, 이항하면 5C가 되고요. 이항하면 38 플러스 12, 50이 되네요.
따라서 C의 값이 뭐다?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C가 10이면 여러분들 얘가 얼마죠? 이제 고쳐보면요. C가 10이면 얘는 32죠. C가 10이면 얘가 8이 되겠네요. 맞죠? C가 10이면 60-36, 얘가 24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을 곱해서 8이 되었고,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개 더해서 32. 맞죠?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개 더해서 40.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개 더해서 72. 맞나요? 72는 3의 배수죠. 72는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3, 2, 6, 3, 4, 1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때는 A9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A6에 따라서 A6이 3의 배수이면 A9는 200, A6이 3의 배수보다 1이 더 큰 수이면 A9는 90, A6이 3의 배수보다 2가 더 큰 수가 되면 바로 A9는 24가 되어서 A9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종류다? 세 가지 종류다는 거죠. 왜? 3의 배수였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때 가장 큰 A9의 값은 200이 되어서 200이 라지 M이 되고요. 가장 작은 것은 바로 24일 때죠. 24가 스몰 M이 되니까 라지 M과 라지 M의 스몰 M의 값 합은 22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우리가 일곱 번째 항을 가지고 아홉 번째 항을 구하니까 정방향 추적 같지만, 물론 정방향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바로 무슨 추적이었다? 역방향 추적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방향 추적보다는 역방향 추적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방향과 역방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믹스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지. A6을 K로 넘어갔을 때 얘가 40이면 얘가 K 플러스 40, 40 플러스 K인데 얘가 지금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확정을 못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이 K 플러스 40이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바로 세 가지로 나누어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18번입니다. 자, 수열 내연이 A1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1입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얘가 애프터라면 애프터와 비포, 비포 앞에 있는 비비포 맞죠? 이 세 개를 더하면 0이 됐대요.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하라. 자,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자, 그러면 A 120 한 번째, 그리고 A 100과 A 200, 그리고 S3N-1과 S3N이 같은지를 물어보는데,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A1이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A2가 얼마죠? 1입니다. 그러면 A3를 한번 구해볼까요? 연속된 세 개의 항을 더하면 얼마가 되라? 0이 되라고 하네요. 맞죠? 그럼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항에 대해서 0이 되어란 말은 A3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0이 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A4는 얼마예요? A4는 바로 B4와 BB4 이것을 모두 더해서 얼마가 되어라? 0이 되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죠. A5는요. 자, 애프터와 B4와 BB4 더해서 0이 되라. 1이네요. A6은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더하면 0이네요. 어떻습니까? 바로 주기 수열이 된다는 거.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즉, 마이너스 1, 1, 0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기억에 바로 A 121이죠. 자, 주기함수, 물론 여기는 주기수열이지만, 선생님이 주기함수부터 많이 했죠. 주기함수는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자, 함수식의 값은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함수 값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항의 값이겠죠. 그럼 121은 어떻습니까?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121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가 얼마입니까? 120이죠. 그럼 120이 바로 무엇일까요? 3의 배수죠. A30, A6, 0이니까 A 바로 120도 무엇이었을 것이다. 0이었겠죠. 따라서 A 121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A100과 A200인데, 자, A100은 어떻습니까?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빼면, 자, 주기가 3이니까 3의 배수 중에 100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99잖아요. 따라서 얘는 A 얼마와 똑같다? 1과 똑같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A200은 누구와 같겠습니까? 자, 3의 배수 중에 200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198이죠. 즉, 200을 3으로 나누면 여러분 나머지가 얼마죠? 3, 6, 28, 3, 6, 28, 나머지 2죠. 따라서 A200은 누구랑 똑같다? A2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A1이 얼마이고 마이너스 1이고 A2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자 A100과 A200을 나누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128번은 주기수열이었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은 S 3n-1, 즉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까지의 합과 S3의 3n의 배수까지의 합은 같으냐? 어떻습니까? 같겠죠? 보세요. 요 여섯 개만 확인해 봐도 돼요.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까지는 요 두 개를 더한 거죠. 이 두 개를 더한 거나 3의 배수인 바로 A3까지 이 세 개를 더한 거는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무엇으로 똑같다? 0으로 똑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A1부터 A5까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3의 배수인 바로 누구하고 A6까지 모두 되어 있는 거고 값이 어떻습니까? 0으로 똑같겠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어서 기역, 니은만 옳은 것이 되고, 기역, 니은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기억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아니라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수열이라는 것만 파악했으면 좀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프터의 합과 비포와 비비포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주기수열이 되는 바로 점화식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1219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정방향 추적인데요. 왜 정방향일까요? 자, A1이 지금 0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금부터 해보면 정방향 추적인데,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느냐면 바로 주기수열, 주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과를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자, 이 문제가 바로 이 정방향 추적으로서는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운 바로 평가원 기출 문제였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겠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지금 K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자, 근데 A1이 지금 0이래요. 첫 번째는 0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애프터는 비포가 음수이거나 0이면 자, 그 비포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고 자, 지금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수는 분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죠. 맞습니까? 1보다 작은 수예요. 진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를 더해주고 만약에 비포가 양수면 그 수에다가 바로 K분의 1, 마찬가지로 K분의 1도 1보다 작은 수죠. 그 수를 빼어서 애프터 항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자, A1이 0인데 A22가 0이 돼요.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A1이 0이고 A22가 0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로 주기 수열이라는 것을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다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죠? 양수와 음수일 때 또는 0일 때는 더하죠. 그런데 만약에 A1이 0이었는데 A2부터 A21까지가 한 번도 0이 안 남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A1이 0이고 다음 최초로 0이 나오는 것이 A22이기 때문에 바로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2가 아니죠. 주기가 21인 주기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2와 A23이 값이 같아지는 거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혹시 주기 수열과 연관되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채면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정방향 추적이니까 자 A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A1이 지금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2는요. A1, 즉 비포가 0이기 때문에 비포가 0이면 그 비포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2는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수는 어떤 수입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이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A3는 어떻게 된다? 바로 A2, 비포가 양수이므로 A2에다가 얼마를? K분의 1을 빼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K 플러스 1분의 1과 K분의 1은 누가 큰가요? 둘 다 1보다 작은 수인데 분모가 얘가 어떻습니까? K보다 K 플러스 1이 분모가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분의 1이 더 큰 수가 되어서 얘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죠. 단위분수잖아요. 우리 혹시 압니까? 분자가 1인 게 단위분수잖아요. 2분의 1보다는 어떻습니까? 2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었대요. 더 작아지죠. 따라서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수가 되죠. 그죠? 따라서 A3는 무엇이 된다? 바로 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A4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기라는 것이, 지금 주기가 이 사이에 0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2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0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사이에 0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0이 나와야 될까요? 자, 원래 주기라는 것은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바로 21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주기가 21이라고 우리가 딱 못 박을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0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 22도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0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주기가 20일인데 이 가운데 어디에가 0이 등장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20일에 바로 무엇이 약수인 1이나 3이나 7이나 20일이 주기라는 거죠. 1이 주기면 1의 배수인 20일도 주기가 되는 꼴이잖아요. 3이 주기면 3이 배수인 20일도 20일 간격으로 바로 항의 값이 같겠죠. 맞습니까? 7이 주기면 7의 배수마다 어떻습니까? 같은 간격으로 7칸씩 값이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주기라는 것은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바로 20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에 한 번도 0이 안 나온다면 바로 20일이 딱 주기이겠지만 자, 0이 군데군데서 나올 수가 있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바로 1일 때나 3일 때나 7일 때나 21일 때가 바로 0이 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은 우리가 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기가 1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모든 항의 값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A1이 0인데 A2가 양수고 A3는 음수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바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기는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가 3 또는 7 또는 21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3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A1이 0이기 때문에 주기가 3이라는 말은 A4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최초로 0이 A1을 제외한 최초의 0이 된다는 말이고 주기가 7이 된다는 말은 바로 A8 여덟 번째 항이 최초의 첫 항을 빼고 첫 번째 항을 빼고 최초의 0이 나온다는 말이고 주기가 21이란 말은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바로 22번째 항에서 최초의 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A4가 0이 되었다는 말은 A5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A4가 0이면 전항이 비포가 0이면 애프터는 0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니까 A5가 얘가 되고 A6이 다음 바로 A3와 같겠죠. 그러면 다음에 A7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0 더하면 A10도 0, A13도 0, A16도 0, A19도 0, A22가 0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주기가 만약 7이었다면 저 A8이 0 된다는 말은 A15가 7씩 더해주면 되겠죠. 0이고 그 다음에는 A22가 0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21이라는 말은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21이 된다는 말이니까 바로 그의 약수인 1과 3과 7과 21이 바로 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A4로 한번 가볼게요. A3을 보였으니까 A4를 가보면 A3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A2와 A3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A4로 가보면 A4는 비포가 음수니까 음수면 자 비포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만 더 더해주니까 얘가 K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마이너스 K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얘는 일단 양수, 음수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주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조금 얻었으니까
A4는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0이란 말은 두 수가 뭐하다? 같다는 말이겠죠? 그럼 같다는 말이니까 바로 이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겠죠. 이항하면 그죠? 따라서 이 K는 뭐와 같으면 되겠다? K 플러스 1과 같으면 되니까 이때 바로 K 값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K가 1이 돼버리면 A4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K가 1이면요. A1은 0이고, A1은 0이고, A2가 K가 1이니까 2분의 1이죠. 맞나요? A3는 K가 1이면 3분의 1에서, 맞나요? 3분의 1에서 얼마를? 1을 빼야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K가 1이면 2분의 1에서 K분의 1, 1분의 1,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또다시 0이 되니까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이렇게 주기가 3인 수열로 A1과 A4와 A7, A10이 모두 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A4가 0이 돼버리면 A22도 0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이때 바로 0이 될 수 있는 값은 바로 K가 1일 때는 A4가 0이 되어서 주기가 3인 주기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A5, A5로 한번 가볼까요? 자, A5로 간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0이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0이 아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가 양수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K가 이제 1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K가 2부터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K가 2가 되면 얘가 앞에 게 3분의 2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니까 앞에 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K가 1일 때는 0이지만 1이 아닌 자연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앞에 게 더 크기 때문에 그죠? K가 1이 아니면 앞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양수이므로 K분의 1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분자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K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럼 2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고, 맞죠? 맞나요? 3분의 1가 되고, 얘는 2라면 얘는 2분의 2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뒤에 게 더 크잖아요. 맞죠? 따라서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는 지금 K가 1이 아닐 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가 1일 때는 여기서 확인했고요. 여기부터는 K가 2부터 시작하겠죠. 따라서 앞쪽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더 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음수가 되므로 맞죠? A6은 어떻게 된다? A6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K 플러스 1분의 3이 되고 여기는 K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나요? 사실 얘는 0이 될 수 있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본다면 얘가 0이면 자 얘가 이꼴로 두면 이항하면 플러스니까 3K가 바로 2K 플러스 1과 같으면 되겠죠. 대각선의 곱은 같으니까. 따라서 3K는 2K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K는 2입니다. 그럼 이때도 0은 될 수 있어요. 이때도 0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보세요. A1이 0이고 A6이 0이잖아요.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럼 보세요. A1이 0이고 A6이 0입니다. 그러면 A11이 0이죠. 그러면 A15가 0이죠. A16이 5씩 더해주면 되니까 16이 0이고 A21이 0이고 A26이 0이면 A22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
A6도 0이 될 수 있는데, A6도 0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K가 2일 때죠. 그런데 A6이 0이 돼버리면 A22는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얘가 0은 될 수 있지만 A22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0의 값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A7로 한번 가볼까요? A7로 가보면, 맞죠? 이제 K가 2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3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크다? 이 앞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수가 더 크겠죠. 왜? 3을 넣어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2까지를 제외 다 했으니까 3을 넣어보면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2니까 얘가 더 크죠. 앞에 게 더 크니까 양수므로 K분의 1을 더 더해주면 얘는 바로 K분의 3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K분의 1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나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얘는 뒤의 수가 더 크다.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음수죠. 따라서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3이 되어서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얘는 0이 될 수 있죠. 그때 K 값을 구하면 얘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4K가 3K 플러스 3이 돼서 바로 K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K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시면 방금 A4가 0인 걸 찾았고, 맞죠? A8이 0인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이 될 수 있는 것을 일반화를 시켜보면 어디에서 0의 값은 나올 수 있나요? 바로 4와 6과 8과 이런 데서 0의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A6이 0일 때는 K가 2이기 때문에 A22가 0이 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값이 0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A468, 그 다음 10이겠죠. 즉, 이 항번호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공차가 이잖아요. 따라서 이 K의 첫 장을 4로 본다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자, A의 2K 플러스 2가 0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2K 플러스 2가. 2K 플러스 2번째는 0이 될 수가 있는데, 됐나요? 그 값이,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A4가 되든지 A8이 되든지 A22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나요? 이런 주기가 1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번호 자체 2K 플러스 2가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4가 되든지 8이 되든지 22가 되는 K 값을 찾아보면 2K는 20 빼주면 2가 되고 6이 되고 20이 되죠. 그럼 2로 나누면 K가 1. 그게 이거죠. 그리고 2로 나누면 3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이죠. 그게 뭡니까? 자, 1부터 21번째까지는 0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2에 최초의 0이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K값이 1과 3과 1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정답은 14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 수열을 조금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A4에서 K1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5로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K가 즉 A5로 여기서 A4에서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맞죠?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A4에서 첫 번째 K가 1일 때
두 번째 K가 2보다 크거나 갈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직접 계산 다 하면 됩니다. 그럼 K가 1일 때는 성립하고 2일 때 이제 A5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되니까 A6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K가 무엇일 때? 2일 때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일 때는 0은 되었지만 22번째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 2는 탈락시키고 자 7로 넘어오는 거죠. 다시 8로 넘어와서 여기서 K가 3일 때 K가 4보다 클 때로 나누어 보고 3일 때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K10까지가 나오면서 11, 12, 13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주기 수열과 연관이 있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처리하기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 바로 점화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면서 그림을 생각해서 이제 한번 또 다른 풀이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A1은 0이고, A1은 0이고, 자, A2는 얘가 0이었으니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A3는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이므로 자 K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K분의 1을 뺀다는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에서 K분의 1을 빼기 때문에 우리가 통분을 해보면 K 플러스 1분의 무엇이 된다?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니까 바로 무엇이 됩니까? K 플러스 1분의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A 네 번째는 무엇이 된다? 네 번째는 사실 여기가 이 자체는 무조건 음수죠. 마이너스이니까 음수라서 여기에다가 다시 뭘 더해준다?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수에다가 무엇을? 바로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준다는 말이니까 K 플러스 1로 만들어준다면 K를 곱하면 되니까 K 플러스 1로 통분하면 얘가 바로 K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계산하면서 했을 때, 자, 보세요. 얘는 무조건 양수 음수인데 이 A4에서 보세요. 0이 될 수가 있죠. 언제? K가 1일 때 바로 비로소 얘가 무엇이 될 수 있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K가 1이면 이 A4가 0이 되기 때문에 K가 1이면 얘가 0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돼서 바로 주기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한 다음에 보면 바로 세 칸마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주기가 3이다. 그러므로 A1이 0이면 A22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일단 K 값 하나는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주기가 이때가 주기가 얼마일 때다. 바로 3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지만 A1이 0이고 A22가 0일 때 이 사이에 0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주기가 20일이었다. 맞죠? 그러므로 주기가 20일이었지만 가운데 0이 등장한다면 이 20일의 약수, 즉 1, 3, 7, 20일에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은 될 수가 없다 했죠. 만약 K 값이 1이면, 맞죠? 이 주기가 1이면
K가 1이 아니라 주기가 1이면 A1이 0이면 A2도 0, A3도 0, A4도 0. 그러면 이 말의 모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주기가 1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각했을 것인데, 자, 이렇게 주기 수요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 번째 이 A1이 뭐였습니까? A1이 바로 0이었어요. 0이었죠. 그런데 그 앞항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할 때도 있고 k분의 1을 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이 0이었으므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앞항이 비포가 0이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직선상으로 본다면 0에서 바로 k 플러스 1 k 플러스 1분의 1만큼 더해준다는 말이니까 이 위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A2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는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잖아요. 양수면 얼마만큼 빼준다? K분의 1만큼 빼준다고 했죠.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과 K분의 1은 누가 더 큽니까? 바로 K가 만약 5라면 얘는 6분의 1,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이 K 플러스 1분의 1보다 K분의 마이너스 K분의 1이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음의 값으로 더 많이 간다. 즉 왼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3는 어디까지 이 길이보다 더 많이 왼쪽으로 가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A3가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바로 무엇이다? K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3는 무엇이 나온다?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만큼 더 많이 가니까. 아시겠나요? 그런 다음에는 얘가 A3가 음수니까 A4가 이제 얘가 음수니까 다시 누구? K 플러스 1분의 1이 요 길이만큼 여기서 똑같은 간격으로 맞죠? 똑같은 간격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더 간다는 거죠. 이렇게. 즉, 요 길이와 똑같이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가 A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A4에서 또다시 양수가 되었으니까 더 왼쪽으로 더 많이 가서 여기가 다시 A5가 되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K 플러스 1분의 1만큼 가고 다시 또 K분의 1 이렇게 오면 여기가 다시 A7이 돼요. 자,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은 무조건 무엇이 된다? A1을 제외한 홀수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다시 되돌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가야 될 때, 그 가는 게 갈 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갈 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만큼 갈 때, 그 가는 게 바로 무엇에 도달한다면, 0에 도달한다면, 맞죠? 주기 수열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홀수항은요, 점점 왼쪽으로 0에서부터 멀어지고 짝수 번째 항은 양수인데 점점 어떻게 된다? 바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져서 언젠가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0이 되면 또다시 k 플러스 1분의 1,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기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얘가 K가 1일 때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요때 3에서 4로 돌아올 때 요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요게 0까지 오는 요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A4가 K가 1일 때는 여기에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요만큼을 가는데 요 길이랑 A3에서 0까지의 길이가 요 길이가 같다면 여기에 K가 1일 때는 바로 A4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A4가 0이 되면 다시 여기가 A4가 0이 되었으니까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되겠죠. 가면 A5, A6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점점점 K 플러스 1분의 1만큼 갔다가 K분의 1을 가고 또다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요 간격. 요 간격이 바로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의 차이를 빼보면 K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니까 1이죠. 요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부분분수에서 많이 봤죠. 항이 한 칸짜리. 요 간격이 바로 K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처음에 원에서 2로 갔죠? 3로 왔잖아요. 3로 오면 바로 A3부터 A1까지 요 간격이 바로 저 K 플러스 1분의 1을 오른쪽으로 가고 K분의 1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요 간격이 KK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A4로 갔다가 A5로 왔죠. 그러면 또다시 요 간격이 얼마 된다. 요 간격이 또다시 K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또다시 A6이 되고 A7이 된다면 또 이 간격이 K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요 항의 값의 간격이 얼마 차이 난다? KK 플러스 1분의 1이 나니까 만약에 여기 5가 여기 왔을 때 만약에 6에서 0이 된다는 말은 요게 K 플러스 1분의 1만큼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갈 때 그게 요게 몇 개가 되면 됩니까? 두 칸이 되면 되는 거죠. KK 플러스 1분의 1만큼을 오른쪽으로 몇 번 왔으니까 지금 두 번 왔으니까 그 두 번만큼 가는 게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A1은 0이었잖아요. A1은 0이었는데 A3까지 오니까 바로 K 플러스 1분의 1만큼의 요 간격의 차이가 났죠. 그리고 A4를 갖다가 A5까지 오니까 바로 이 0까지의 간격은 K 플러스 1분의 1을 두 칸 놨으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A6 되고 A7이 돼버리면 K 플러스 2분의 3만큼의 간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3하고 0하고의 간격이 K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 다음에 A4로 갈 때 요 K 플러스 1분의 1이 얘가 되면 되죠. 얘가 되어버리면 0이 된다는 말이죠. 누가? A4가 0. 만약에 A6까지 갈 때 A4에서 오른쪽으로 K 플러스 1분의 1만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가 얘와 같아버리면 바로 그때가 0이 된다. 다시 한번 A7까지 왔을 때 A7에서 0까지는 바로 KK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그런데 A8로 갈 때 음수니까 K 플러스 1분의 1만큼을 더할 때 그게 여기 왼쪽만큼 간 만큼 그 길이와 같아져 버리면 그때 A8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얘를 K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KK 플러스 2, 여기 1입니다. 1이죠. 그죠? 1분의, 맞죠? 1입니다. 1분의 K라고 하면, 요 K번째라고 생각하면, 이쪽도 일반화를 시켜주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K가 되고 첫 장이 3이 되려면 여기가 2K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 말은 K, 2K 플러스 한 번째, 여기가 A, 2K 플러스 한 번째라면 여기에서 다음이 무엇이 A의 2K 플러스 2가 무조건 0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될 때, 그럼 이 길이가 바로 누구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K 플러스 1분의 1과 같아버리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게 바로 이렇게 KK가 같은 약분되니까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여기가 K 플러스 1이니까 KK가 약분하면 요게 같아지니까 바로 A1이 0이고 A 2K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 간격이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면 되니까. 맞죠? 요게 약분되면 K 플러스 1분의 1이 맞잖아요. 따라서 바로 주기가 얼마가 된다? 2K 플러스 1이라는 말이겠죠. 주기가 바로 2K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되돌아가는 이 값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전체 길이와 같아질 때 이 되돌아가는 길이와 왼쪽으로 치우쳐졌다는 말은 KK 플러스 1분의 얼마 자체가 바로 K 플러스 1분의 1과 같아진다면 그때 최초의 0이 등장한다는 것이잖아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기가 2K 플러스 1인데 첫 번째가 0이고 22번째가 0이란 말은 바로 주기 혹은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얼마란 말입니까? 바로 21이라는 뜻이죠. 21.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요 주기가 2K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1, 이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 n배 하면 되겠죠. n은 자연수입니다. 주기 혹은 주기가 2K 플러스 1인데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가 무엇이 되면 된다? 2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K도 자연수니까 바로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따라서 2K 플러스 1이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21에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약수가 되면 되니까 21, 7, 3,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K가 20이니까 K는 10이 되고 2K가 6이니까 K는 3이고 2K가 2니까 K가 1이고 2K가 0이니까 K는 0인데 K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0은 되지 않겠죠. 따라서 K값은 1과 3과 10 전체는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K 플러스 1분의 1이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값, 즉 K 플러스 1분의 1이 몇 개 있는지 그 치우쳐져 있는 값과 같을 때 최초의 바로 첫 번째 항이 아닌 그 다음에 최초의 0이 나오는 항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자, 한번 연구해 보세요. 1220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죠. 자, 그럴 때 이 SN과 AN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A50을 구하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AN과 SN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AN은 SN-SM-1이잖아요. 물론 n은 얼마부터? 절대로 1을 대입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글자가 너무 이상하네요. 자, 맞습니까? 항상 바로 AN과 SN의 관계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n은 절대로 여기 1은 대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AN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변을 빼버리면 이 좌변은 바로 an 플러스 1이 남는데 이 우변이 조금 2분의 1로 묶지만 이 분수 형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기가 조금 많이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항상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N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AN 자리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SN이라는 것은 2분의 1에 자, 앞에는 AN이니까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고요. 자, 뒤에는 AN분의 1이니까 여기가 분수 형태로 조금 S로 적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깔끔해집니다.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얘는 n이 얼마부터 2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양배를 두 배를 치겠습니다. 양변에 두 배. 두 배 하면 여기가 무엇이 되죠? 2SN에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리고 분수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자, 이 식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SN에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자, 이항을 해보면 여기가 SM 플러스 SM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우변은 그대로 바로 분수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면 좌변 있고 우변이 분수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결론적으로 SN 합차꼴이 되니까 SN 제곱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다? 1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얘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해 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n이 1일 때를 찾아야 되니까 n이 1일 때를 항상 어디에서 그 주어진 식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S1은 무엇입니까? 2분의 1 A1 더하기 A1분의 1인데 그죠? 맞죠? A1이 다른 말로 뭐죠? S1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1이 S1이니까. 그럼 두 배를 쳐버리면 2S1은 S1 더하기 S1분의 1이 되고 이항하면 S1은 S1분의 1이 되죠. 따라서 S1의 제곱이 무엇이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S1의 제곱이 1이고 SN제곱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S1의 제곱을 생각하니까 S1의 제곱은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 즉, 이 SN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SM-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것과 똑같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여기가 2부터 시작하지만, 그죠? 맞죠? 2부터 시작하지만,
자, 1을 대입해 보면 1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S1 제곱은 얘가 S0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S0은 없잖아요. S0은. S형은 우리가 없죠.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느냐면 SN의 제곱이라는 수열로 보는 거예요. SN의 제곱. SN의 제곱으로 수열로 보면 SN의 제곱은 SN-1의 제곱에다 1을 더하니까 이 1이 바로 뭐다? 공차가 되는 거죠. 공차. 저 수열 Sn 제곱을 보는 거죠. Sn 제곱. 이런 수열에 맞나요? 바로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S1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고 1이고 바로 공차가 얼마다? 바로 1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Sn 제곱 이게 일반항이죠. 이놈은 공차가 1이니까 1n이 되고요. 그 첫 번째 항이 1이므로 1을 대비하면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Sn 제곱이 L이라는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S1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n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Sn 제곱이 지금 1이라는 것을 n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맞죠? Sn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인데 모든 항이 다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AN도 양수니까 모든 항이 다 양수니까 SN도 양수가 되어서 SN이 바로 루트 n이라는 것이고 이 SN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N은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SN이 루트 n이고 SM-1은 루트 n-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N을 구하는데 자, n은 얼마부터? 2부터가 되는 거죠. 근데 A1은 항상 S1이니까 S1은 루트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1을 넣어도 어떻습니까? 루트 1, 1이 맞죠? 따라서 AN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1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AN이 바로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SN을 가지고 SN을 먼저 구해서 AN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50이라는 것은 n에 50을 대입하면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49니까 바로 7이 되고 루트 50은 바로 5 루트 2가 되겠죠. 5 루트 2 마이너스 7이 되니까 PQ가 자연수라고 했죠. P가 5가 되고 Q가 7이 되죠. 마이너스 Q가 여기가 따라서 5, 7이 얼마가 된다? 35가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조금 여러분들 특이하게 한번 풀어봤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이 양변에 n-1이나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식을 an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an 자리에 무엇을 대입했다? sn-sn-1을 대입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 요 SN 제곱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어떻게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예를 들어서 AN 수열이라면 얘는 바로 AN-1이라는 항이 되겠죠. 따라서 AN에서 AN-1을 빼서 1이라는 말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21번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함수입니다. f1이 1이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k는 n제곱 fn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F100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도 표현되어 있고 여기가 FK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FK, 즉 FN을 바로 AL으로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시그마와 같이 처리할 때는 조금 익숙하다는 거.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 f를 무슨 관점으로 봐도 되겠다. 수열 관점으로, 수열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F1이 1이란 말은 A1이 1이란 말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식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이 FK를 바로 무엇으로? AK로 이렇게 보고 여기를 n제곱 곱하기 an으로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마다 조금 더 익숙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SN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SN이 바로 무엇이다? n제곱 곱하기 an이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얘는 항상 n이 1부터 시작하는 바로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F100을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A100, 즉 100번째 항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N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N자리에 무엇을 우리 많이 했던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면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n은 0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변 두식을 뭐 하면 됩니까? 빼버리면 an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좌변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니까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변은요. 자,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m 플러스 1의 제곱 a m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n 제곱 곱하기 a n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 m 플러스 1 제곱을 한번 묶어 보시면 맞죠? 묶어 보시면 맞나요? 자, 이 n제곱 곱하기 an은 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n제곱 곱하기 an은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1에서 자, 이 양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로 뭐 할 수 있다? 묶어 보시면 여기가 n제곱 전개 2n 플러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므로 얘는 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2의 an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n제곱 플러스 a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n은 자연수니까 자, 좌변에 n 하나, 우변에 n 하나를 없앨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부터 적어본다면 얘는 바로 f를 우리가 혼자 놔두는 게 낫잖아요. 그죠? n 플러스 2로 나누면 n 플러스 2분의 n이 하나 남죠? n의 an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바로 A의 점화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A100은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n에다가 1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0과 1의 공통 부분이니까 얘도 n은 얼마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n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2는 맞죠? n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3분의 1이 되겠네요. 3분의 1의 A1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3은 얼마가 되죠? 2를 대입하니까 4분의 2 A2가 되고 자, 3을 대입하면 A4는 얼마? 5분의 3 A3가 되죠.
4를 대입하면 A4는 얼마? 6분의 4A4가 되면서 얼마까지? 100을 구해야 되니까 99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A 100은 맞나요? 99를 대입하면 바로 101분의 바로 99 A 여기는 99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우리 많이 했잖아요. 변변 뭐 하면 된다? 바로 곱해버리면 좌변에 있는 수와 우변에 있는 수가 서로 뭐가 된다? 약분되겠죠. 자, 그래서 A2, A2 이렇게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좌변은 A100만 남게 되고요. 우변은 자,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6분의 4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이 뭐가 되나요? 101분의 99니까 그 앞에는 100분의 98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기 A1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A1이 얼마입니까? A1이 바로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 따라서 이 분모상과 한 칸 띄어서 분자 4와 4, 5와 한 칸 띄어서 분자 6과 한 칸 띄어서 분자 그러면 앞에 몇 개가 남으니까 두 개가 남으니까 뒤에도 몇 개가 남아야 된다? 두 개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2하고 100하고 또 약분되죠. 2하고 100하고 약분하면 얘가 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50 곱하기 101이 되고요. 분자는 모두 다 약분돼서 1이 됩니다. 자, 50 곱하기 101은 101 곱하기 5, 505에다가 0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분자는 1이 됩니다. 그러므로 5050분의 1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요 식만 우리가 수열은 자연수 전체 집합의 함수이므로 요렇게만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우리가 익숙하게 시그마와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A에는 SM-SM-1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